오늘장 투심은 어디로 향했을까요? 시장이 선택한 주식 시선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시선주로 선택을 해주셨던 기아가 목표가 1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기아와 함께 오늘 시장 흐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보였던 이러한 흐름이 기존 기아가 가지고 있던 일중 변동성을 월등히 상회하는 수준인가 동시에 방향성 또한 위쪽이기 때문에 흐름이 단기간에 꺾인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시고요. 대략 11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고 가는 것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결국 저 PBR과 관련된 이야기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여전히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에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것보다 이 저 PBR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것이 주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함이 있어가지고 실은 오늘 오전에 우리나라에 이 저 PBR 관련된 논문이 있는지 조금 살펴봤는데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에 저 PBR 관련된 논문이 A사경제연구원에 의해서 딱 하나가 나와 있었습니다. 샘플 자체는 1990년부터 2001년 4월까지 총 12년간 상장되어 있던 비금융기업 464개를 표본으로 실증 검증이 진행이 되었고요. 샘플로 삼은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던 기업들의 평균적인 PBR은 1.4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과 94년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PBR이 1이 넘지는 않았고 반면 동구간에서 PER 같은 경우에는 40이 넘어갔습니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장부 가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가 또 주식 시장에서는 크게 매력 혹은 프리미엄을 붙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면 성장주의 흐름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지금에도 불고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이 논문 속에서 과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저 PBR 관련된 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주진 않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장 수익률을 함께 비교해 본다면 저 PBR 관련주 통상적으로 1 이하인 기업들이 지금처럼 이슈가 불었을 때 1개월 동안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대략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 PBR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한 달 2월까지는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6개월이나 12개월 뒤의 주가 흐름까지를 살펴본다면 통계적으로 어떤 유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거나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2월 안에 가급적 정리를 하거나 또는 새롭게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저 PBR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것이니 6개월이든 1년이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은 어떤 선택을 해줬는지 외국인의 시선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의 외국인이 강한 수급을 보내줬습니다. 펜오션은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표적인 저 PBR 관련주로 NH투자증권과 하나손해보험 그리고 KB금융에 외국인의 시선이 닿아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NK맥스와 이스트소프트, 주가는 급락하고 있지만 외국인은 지금 저가 매수를 노리는 것으로 보였고요. 웹툰 관련주로 미스터블루는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HBM 장비 개발을 완료한 테크윙도 랭크가 되어 있고요. IT세는 일본 법인이 사업 확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외국인의 수급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 쪽에서는 사실 잘 찾지를 못하겠고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다음 코스피에는 역시나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단순하게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저 PBR 관련주들 외국인의 시선이 머물러줬습니다. 그럼 눈길이 가는 외국인의 시선주 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NH투자증권입니다. 우선은 제가 증권주 지금 흐름이 다 좋은데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몇몇 기업들 NH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이 기업들이 현 시점에서 HTS에서 확인할 수 있는 PBR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을 때 LH투자증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저 PBR 종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저 PBR 관련된 기업 중에서 더 낮다면 저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주가 수익률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주위에 지금 저 PBR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알게 모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리테일 부분,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수수료 수익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흐름도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우선 지수가 적지 않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시선을 코스피로 둔다면 지금 시장은 또 꽤나 괜찮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NH투자증권이 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실적 개선과 지금의 시장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번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단기적인 투자보다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유해 볼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시선주는 코스피에서 NH투자증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경쟁할 기관의 시선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에서는 이렇게 저 PBR 관련주들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한화생명과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까지 랭크되어 있고요. 한국전력에도 기관의 수급이 닿아줬습니다. SK네트워크스는 미국 인공지능 시장에서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FDA에서 또 임상 승인 소식이 나왔던 매드팩토가 랭크가 되어 있고요. HLB 생명과학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TMC까지 랭크가 되어 있고요. 웹제는 또 뮤모나크로 실적은 선방은 했고 앞으로 또 신작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랭크되어 있고요. 한국전자금융은 무이가 솔루션 시장에서 지위를 확보를 했습니다. 호실적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나 기관이 시선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종목 중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 특징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또렷하게 찾기는 힘듭니다. 그나마 역시 저 PBR 쪽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저 PBR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저 PBR주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기관의 시선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지금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서 주가 움직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보이고 있는 주가 변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였던 이중 변동성보다 더 큰 상황이고 방향성 또한 위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혹은 기관의 매수세에 따른 주가 수익률 제고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4대 금융지주사에 비해서 PBR이 조금 더 낮습니다. 고시되어 있는 것은 0.34인데요. 제 기억에 우리나라에서 PBR이 0.34밖에 안 되는 기업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저 PBR 관련된 기업 중에서도 저 PBR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보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에 이제 놓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여신 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은 조금 더 공고해질 것이고 기업은행은 일반 4대 금융지주와는 달리 중소기업을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개인보다 자금 조달력이나 자금 조달 규모가 조금 더 큽니다. 그런 면에서 추후 도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기업은행의 주가와 실적은 우리가 조금 더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기관의 시선주 역시 코스피에서 기업은행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주는 NH투자증권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두 기업 중에서 또 저PBR 관련주로 꼽힙니다. 어떤 종목에 더 눈길을 보내고 싶으실까요? 네, 오늘은 기업은행입니다. 이유는 상대적으로 NH투자증권에 비해서 PBR도 낮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기관이 선택한 기업은행을 조금 더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대략 14,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종 선택은 기관의 시선주 기업은행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 손절 라인은 12,000원,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